그날 며느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31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결국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호자분, 환자분이 임신 초기인데 심한 출혈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왜 저를 버렸어요? 엄마.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 증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죠. 환자분 의식 떨어집니다. 수술실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31년 전 내가 4살 난 딸을 두고 떠나던 그날부터 1994년 나는 29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딸과 단둘이 사는 삶은 너무 버거웠죠.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내일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 남자 조건 좋잖아. 건실한 직장인의 집도 있고 무엇보다 너한테 진심이야. 하지만 엄마, 딸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키우신대.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하지만 제가 엄마인데 딸이 너무 어려요. 아직 4살밖에. 정신 차려. 아직 젊어.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혼자야. 딸한테도 그게 나아. 어린애가 엄마 재혼하는 꼴 보면서 자라는 게 좋겠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나아. 며칠 후 나는 시장 근처 국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순이야, 딸이 너무 어린데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손녀 4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리울 텐데. 순이야, 우리가 손녀 키우는 건 괜찮아. 우리 손녀니까. 하지만 연락은 하지 마. 애가 어려서 엄마 생각나면 더 힘들어할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딸한테도 나아. 하지만 딸이 저를 잊어버리면 그게 나아. 딸이 클 때까지 연락하지 마. 순이야는 새 인생 살아. 그리고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딸을 친할머니 댁에 맡긴 날.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데려가. 얘야, 엄마는 잠깐만 다녀올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해. 엄마, 울어? 왜 울어? 나 안 울게. 엄마 울지 마. 얘야, 이리 와.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 가지 마. 차가 멀어질수록 뒤돌아보니 빗속에서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작은 손을 흔드는 딸이 보였습니다. 겨우 4살. 너무 어렸죠. 그 작은 입술이 엄마라고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지? 내가 너무 어려서 날 곧 잊어버릴 거야. 그게 너한테 나을 거야.
미안해. 그날의 빗소리는 31년이 지난 지금도 내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도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재혼한 지 1년, 새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안을 때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5살, 유치원 다니고 있을까?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애 키우는 게 처음이라. 우리 아들 예쁘지? 당신 닮아서. 응, 그래. 딸아, 미안해. 엄마는 너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나는 딸을 버렸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남편도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들도 낳았고 평범한 주부로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3년 전 회사 앞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괜찮아요. 옷에 커피가 좀 묻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탁비, 아니 옷값이라도 괜찮다니까요. 이 정도야. 그래도 제 실수니까. 저기, 죄송한 마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면 안 될까요? 커피를 쏟으셨는데 또 커피를 사신다고요? 그러네요. 그럼 식사라도. 며느리가 아들의 옷에 실수로 커피를 쏟으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아니, 운명이었을까요? 잔인한 운명이. 몇 달을 친구로 지내다 아들이 사귀자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나는 고아원 출신이야. 부모님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의 너가 좋은 거야. 고마워. 1년 후 큰아들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지영이는 어렸을 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키워주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혼자 열심히 살아왔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아원 출신?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에 어머니, 뿌리도 모르는 사람을. 안 돼. 전지영이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들이 밀어붙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울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 딸도 어디선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 나는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9주차라며 아들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고아라서 반대했던 사실을 다 잊고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간 사이 나는 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 낡은 사진첩은 4~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분들. 딸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사진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 4살 생일,
1994년 3월. 딸아, 내 딸. 이럴 수가. 며느리가 내가 버린 딸이었다니. 내 딸이 내 아들과 결혼했다니. 안 돼. 안 돼. 아들과 며느리가 친남매라니. 내가 뭘 한 거야. 그런데 우리 며느리 이름은 지영인데 어떻게 된 거지? 설마 이 사진 속 꼬마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길 빌면서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혹시 너 개명한 적 있니?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본명이 지영이었니? 어머,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제 본명이 수진이었대요. 제가 6살 때쯤인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던 국밥집에 시주 받으러 온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개명하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팔자라고 하셨대요. 그 후 걱정이 앞섰던 할머니께서 지영으로 개명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지영으로 살았어요. 아니길 바랬던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큰아들이 시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엄마를 찾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국밥집을 하시던 그 시장을 며느리는 성인이 된 후부터 고아원을 나와 친엄마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죠. 제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남편이 죽었고 어린 딸도 친할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져 저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 헤어져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안 돼. 안 돼. 혹시 누가 나를 기억하면. 그날 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영이랑 시장 다녀왔어요. 지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국밥집 하시던 곳이요. 그래. 뭐, 알아낸 거 있어? 아직은 없는데. 옆 가게 할머니에게 연락처 드리고 왔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신대요. 다음 날 국밥집 할머니한테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떡집 미자 엄마가 나를 안다고. 미자 엄마, 우리 동네에 살던. 나는 급히 미자네 떡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순이 아니야? 얼마만이야? 미자 엄마,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죽은 걸로 해주세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제 딸이 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제발 딸이 찾아와서 제 소식 물으면 제가 죽었다고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이유는 묻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해줘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세상에.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다음 날 며느리가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김순이라는 분 아세요? 이 동네 살았던 김순이? 아, 그 사람 죽었어. 한참 전에 암으로. 네,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가족은 있어요? 나도 잘 몰라 어쩌다 알게 된 거야.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 그럼 영원히 엄마를 못 보는 거예요? 엄마 얼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도 이룰 수 없게 되었네요. 아이고 딱해라. 그런데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여줄까? 순이 젊었을 때. 이게 순이었어.
예쁘지? 이 사람이 제 엄마.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느리는 아들의 사진첩에서 본 젊었을 때의 제 사진과 이 사진 혹시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가져가. 내 엄마 사진인데.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떡집을 나와 사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굴 남편의 사진첩에서 봤던 시어머니 사진이랑 똑같아. 그럼 시어머니가 내 친엄마, 날 버린 그 사람이, 그럼 남편은 내 동생?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 아파. 아기, 우리 아기.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되었습니다. 임신 10주였는데 심한 정신적 충격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가 며칠 후 병실 밖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얘야, 너, 미자 엄마가 보여주신 사진, 준호 씨 사진첩에 있던 엄마 사진이랑 똑같더라고요. 미자 엄마한테 부탁하신 거죠? 죽은 걸로. 얘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내 딸인 줄 몰랐다고요?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셨잖아요. 제가 고아원에 간 것도 할머니께서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너한테 낫다고 변명이에요. 전 4살이었어요. 엄마 얼굴 간신히 기억해요. 고아원에서 매일 밤 울면서 엄마 찾았어요. 왜 안 오시나고, 왜 날 버리고 가셨나고. 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 동생이라니. 우리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며느리는 나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얘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준호한테도, 남편한테도, 둘째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우리끼리 가슴에 묻고 살자. 왜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우세요? 아버님이랑 도련님, 준호 씨가 알게 될까봐? 제발, 아들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저도 잘못이 없어요. 엄마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절 버리고 새 가족을 만드셨어요? 생각했어, 너를. 매일 생각했어. 생각하셨다고요? 어제도 봤어요. 어머니가 둘째 도련님 껴안으시면서 웃으시는 거.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안아주신 적 없으면서 볼 일이 있어 외출한다던 준호가 핸드폰을 놓고 나가 집에 다시 돌아온 사이. 무슨 소리야? 지영이가 제 누나라고? 아들아,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재혼이었다고요? 딸이 있었다고요? 그 딸이 제가 사랑한,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결국 모든 진실이 남편과 둘째 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재혼이었다고? 딸이 있었다고? 나를, 우리 아들들을 속였어? 여보, 미안해. 나도
나도 몰랐어. 며느리가 내 딸인 줄. 그게 중요해? 우리 큰아들이 자기 누나랑 결혼했어. 당신 때문에. 엄마, 이게 진짜예요? 형수님이 우리 누나라고요? 둘째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형은 이제 어떡해요? 형수님은 또 어떻고요? 아들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발, 지영이 앞에,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나가, 이혼해.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안 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어머니도 딸을 그렇게 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네요. 남편에게 쫓겨나고 아들들에게 버림받고 작은 원룸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후회만 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나는 요양병원에 있는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친정엄마는 여전히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엄마, 나야, 순이야. 엄마 말대로 했어요. 딸 버리고 재혼했어요. 그런데 엄마,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 딸이 제 며느리였어요. 제 아들과 결혼했어요. 친남매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세요? 딸이에요. 엄마 딸, 순이. 엄마가 재혼하라고 했잖아요. 딸 버리라고 했잖아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딸한테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딸이 고아원에 간 줄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아니, 엄마 말 들은 제 잘못이에요. 근데 엄마, 전 어떻게 살아요? 이제 어떻게 딸도 아들들도 남편도 다 잃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엄마도 날 기억 못 하시네요. 모두가 다들 날 버리네요. 내가 딸한테 그랬던 것처럼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며칠 후 며느리와 큰아들은 법원에서 혼인무효 신청을 했습니다. 남매 간의 결혼이었으니까요. 여보, 누나,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당신 없이 난 어떻게, 나도 처음엔 너무 원망했어. 엄마도, 너도, 세상도. 하지만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 다음 생에는 그냥 남남으로 만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우리가 남매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사랑해. 평생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 후 큰아들과 며느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가장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대형 서점을 지나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걸린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일어서기. 저자 김수진. 수진. 내 딸. 내 딸 이름.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프롤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살 때 엄마가 떠났다. 빗속에서 엄마 가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고아원에서 나는 매일 밤 울었다. 엄마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나쁜 아이였을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를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혼자 일어서기로 했다. 눈물이 책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딸의 고아원 생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던 이야기, 회사에 취직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이야기.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결혼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6개월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버린 친엄마였다. 남편은 내 친동생이었다. 엄마를 찾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찾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뱃속의 아기도, 엄마도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책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에게 당신은 나를 2번 버렸습니다. 4살 때 1번, 35살 때 또 1번.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신 없이. 김수진. 며칠 후 TV를 켰습니다. 유명 토크쇼에 딸이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작가님, 혼자 일어서기가 100만 부 넘게 팔렸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작가님의 친엄마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엄마는 저에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잘 살 겁니다. 친엄마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다 잊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신은 이미 없으니까요. 저도 다 잊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요. TV를 껐습니다. 나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딸을 잊지 못해서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행복하게 산다더군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어느 날 딸의 사인회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어서기 출판 기념 사인회.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들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도 줄 끝에 섰습니다. 멀리서 딸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선 내 딸. 하지만 내 차례가 다가오자 나는 도망쳤습니다. 딸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는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구나. 혼자 힘으로 일어섰구나. 엄마는 그것조차 도와주지 못했구나.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처럼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봐. 그 빗속에서 엄마, 가지마 라고 울던 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딸아, 너는 혼자 일어섰어. 하지만 엄마는 혼자 무너지고 있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어떤 선택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내 살배기 딸을 버린 한 여자.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운명의 이야기였습니다.